이 영상에는 에피소드 5에 대한 스포일러가 담겨 있습니다. 스토리와 플레이에 대한 스포일러를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직접 플레이를 해보신 후 나중에 시청하시는 걸 권장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에피소드 5에 숨겨진 4개의 도전 과제를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난이도는 불굴의 생존자 기준입니다. 첫 번째 숨겨진 도전 과제는 수색 파티입니다. 파트 1의 미션 중 실종된 이들을 찾아서에서 현실 시간 40분 안에 실종자 3명을 찾으면 달성됩니다. 타임어택 도전 과제지만 인게임 시간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습니다. 타이머는 플레이어가 퍼시버런스 야생지대에 진입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 야생지대에 진입하기 직전에 게임을 저장하세요. 그리고 첫 플레이에서는 타임어택은 신경 쓰지 마시고 맵을 둘러보면서 퀘스트를 완료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그나마 에피소드 5 맵 중에서 탐험해 볼만한 요소가 많은 맵이 퍼시버런스 야생지대입니다. 거기다 실종자 위치를 미리 파악해 놓아야 실제로 타임어택에 도전할 때 편하니까요. 자, 이제 맵 탐색이 끝나셨다면 저장했던 목록을 불러와서 타임어택에 도전하시면 됩니다. 추천 경로는 처음은 보안관, 그 뒤는 환자, 그리고 마지막은 마을 주민 순서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해안가 방향 마을 주민을 찾으러 갈 때 팀버울프가 방해하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으로 방문하시는 게 효율적이니까요.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게임 버전이 핫픽스2로 업데이트되면서 시간 보내기를 통한 스태미나 회복이 가능해진 점입니다. 이전 버전인 핫픽스1에서는 시간 보내기 기능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의류를 수확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사용해야 했었거든요. 그리고 도전 중에 아이템도 아끼지 말고 전부 써버리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 저장 파일은 도전 과제용일 뿐이고 실제 스토리라인 관련 플레이는 다른 저장 목록으로 이어서 하시면 됩니다. 보안관 시체는 그냥 길만 쭉 따라가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다리를 건너가서 보안관 시체를 찾으신 후 다음 목적지로 가는 안전한 길을 원하시면 강 아래쪽에 있는 통나무를 건너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앞서 건너왔었던 일방통행 다리로 돌아가겠습니다. 핫픽스1까지는 이 다리를 쉽게 다시 넘어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패치가 돼서 잘 달려야만 역방향으로 건너갈 수 있습니다. 이후 맵 12시 방향에 폭포 왼쪽 언덕 뒤에 있는 종착 유출지에서 환자 시체를 찾으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강만 따라가도 길을 잃지 않기 때문에 날씨를 무시하고 그냥 진행하시면 됩니다. 혹시 중간에 대피소를 지나가고 싶을 때는 2층 전망대와 호숫가 산장을 지나가는 경로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실종자 시체는 맵 아래쪽 해안가에 있는 페이자의 은신처 오두막에 있습니다. 그냥 강 길만 쭉 따라서 내려가시면 됩니다. 가는 길에 무쓰는 돌이나 리볼버로 쫓아주시면 되고 팀버울프와 만나면 횃불이나 성광탄을 아무거나 켜고 그냥 달려주시면 됩니다. 오두막의 함정문을 열고 내려가서 세 번째 시체까지 시간 내에 찾으면 도전 과제는 달성됩니다. 빠르면 15분, 늦어도 20분 내에는 도전 과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 숨겨진 도전 과제는 침묵의 항로입니다. 파트 1의 구조 요청 미션 중 후카츠 마루호에서 선원들이 남긴 기록과 개인 소지품을 모두 수집하면 달성할 수 있습니다.
수집품은 총 6개이고 신분증과 의료기록은 같은 장소에서 수집할 수 있으니 5곳을 놓치지 않고 잘 살펴보시면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도전과제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수집품 중 하나인 메모 때문입니다. 화물선의 마지막 방인 선장실에서 선장의 일지를 수집한 이후에도 도전과제 획득이 안 될 경우 대부분이 두 번째 수집품인 메모를 못 보고 지나쳤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일단은 각각의 수집품 획득 장소를 말씀드리기 전에 화물선에 진입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힌터랜드에서 얼음 미로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길을 모르면 화물선 진입로를 찾기 힘든 구간이거든요. 지도상의 이 위치에 오셔서 얼음 아치를 지나가세요. 이후 그냥 화물선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아스트리드가 잘못된 길이라고 얘기하는 혼잣말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얼음 아치를 지나자마자 왼쪽에 경사로를 올라가시면 이번에는 올바른 길이라는 혼잣말을 들으실 수 있고 이 구간 이후에는 어렵지 않게 화물선으로 진입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수집 장소는 화물칸 기둥에 묶인 사람 시체 아래입니다. 모닥불 옆에 시체 두구가 있는 장소를 지나면 기둥에 묶여있는 시체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아래에서 묶어둬라라고 적혀있는 종이 조각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수집 장소는 1층 기관실입니다. 매달린 사람 시체 구간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위쪽으로 고정되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메모를 못 보고 그냥 지나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특히 이 시체를 빨리 지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든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 수집 장소는 4층의 3번 의무실입니다. 의료기록 일지를 읽고 책상 위에 신분증을 수집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5층의 무선실에서 함교로 이동하기 전에 저장을 새로 하시기 바랍니다. 함교로 이동한 이후에는 무선실 방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수집품을 놓쳐서 되돌아가고 싶을 때 여기서 저장해놓지 않으면 생각보다 먼 과거로 돌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수집 장소는 함교로 넘어와서 해상 지도를 읽으시면 됩니다. 단, 이 해상 지도는 도전과제용 수집품에 해당하지만 아스트리드가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수집품 기록 항목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선장실에서 선장의 일지를 수집하시면 도전과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숨겨진 도전과제는 야생의 심장입니다. 이 도전과제는 개인차에 따라 쉬울 수도 있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파트2의 고에너지 미션을 진행하면서 마지막 구간에 등장하는 쿠거를 처치해야 달성할 수 있는데 미션 자체가 타임어택이고 중간중간에 방해하는 늑대들도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타임어택이 시작되면 갈림길에서 왼쪽 길로 이동하세요. 이동하다 보면 이동 속도도 빠르고 횃불을 무시하는 행동 패턴이 조금 다른 늑대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섬광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섬광탄으로 늑대의 접근을 막고 샷건으로 늑대를 죽이세요. 대신 샷건은 약간 상탄이 나는 형태로 발사되니 둥그런 가늠자가 늑대의 머리 절반 이하를 가리는 형태로 발사하시면 원샷 원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지열 발전소에 도착했다면 미션 달성 시간을 최대한 늦추고 적당히 파밍을 하시기 바랍니다. 총기 보관함의 탄약이나 의약품 상자의 스테로이드 종류만 챙기시고 출발 직전에 레버를 당기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쿠거 출몰 구간인데 불굴의 생존자 난이도라면 대부분이 여기서 시간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쿠거 출몰 구간 직전에 형태화된 사슴 유해가 보이면 게임을 저장하시고 쿠거를 잡는 것과 미션을 달성하는 것을 각각 나눠서 진행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물론 유능한 생존자 난이도 이하라면 시간 제한이 넉넉하므로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쿠거를 사냥할 때는 황폐화된 사슴유해를 지나자마자 모닥불을 피우세요. 모닥불이 2개면 좋겠지만 바쁘니까 1개만 피우셔도 됩니다. 쿠거를 모닥불 근처로 유인해서 샷건으로 헤드샷 3발을 맞추시면 도전 과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운이 좋다면 원샷 원킬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쿠거를 처리하고 나서 시간의 여유가 되면 미션을 마무리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다시 쿠거 조우 직전으로 되돌아가셔야 합니다. 쿠거를 사냥하지 않고 미션을 완료하는 방법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비상용 스테로이드를 미리 사용한 후 리볼버를 손에 장비하세요. 그리고 도로가 아니라 그 옆에 오른쪽 언덕길로 달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쿠거가 뒤쪽에서 다가오는데 뒤돌아서 조준도 하지 말고 그냥 리볼버를 쏘세요. 빗맞더라도 일단 첫 발을 쏘기라도 해야 마운트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도로가 아니라 언덕 방향으로 오는 이유는 목적지를 등지고 쓰러져야 쿠거가 히트앤드런 공격 이후에 플레이어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목적지의 반대 방향으로 쿠거가 도망가게 되고, 이제 일어나서 그냥 달리시면 미션을 쉽게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숨겨진 도전 과제는 정밀 조율입니다. 파트 3의 수색 후 복귀 미션에서 증기기관차를 운행할 때 석탄을 50개 이하로 사용하시면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헬러와 기관차 정비장에 도착하면 시작 지점에서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업적 달성에 실패했을 때를 위한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대부분의 짐을 보관함에 넣고 캐릭터의 무게를 최대한 가볍게 만드세요. 아스트리드로 플레이하는 것은 어차피 이번 파트가 마지막이고 미션을 다 끝내고 나서 필요할 경우 다시 회수하면 됩니다. 이 도전 과제에서 중요한 것은 석탄과 PSI 그리고 기관차의 속도뿐이거든요. 열차 운행을 하기 위한 기관차 레버를 찾는 도중에 정비장 주변에 있는 석탄을 전부 수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수집하면 30개 정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레버를 장착한 이후 화실의 온도를 80도까지는 일반 땔감으로 올려서 석탄을 절약하세요. Okay, so the fire's going, and that means the steam pressure should start building any minute now. You coming? I just got. 이제 125도까지 화실 온도를 올려야 하는데 어차피 1번 차량 기지까지 2개의 철도망을 돌파해야 하니 처음 석탄 투입은 4개를 연달아 넣어서 화실 온도를 160도까지 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관차의 조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R키는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를 풀려면 레버가 수평인 상태가 돼야 합니다. E키는 토글입니다. 중간중간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할 때 열차 밖으로 몸을 기울여 전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W키는 가속 및 전진 기어, S키는 감속 및 후진 기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PSI가 충분한 상태라면 2단까지 가속이 됩니다. 장애물은 3종류가 있는데 철도망과 통나무 장애물은 열차 속도계가 2단계인 갈색에 도달해야 돌파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고자 남은 장애물의 숫자를 표시해 놓겠습니다. 앞에 철조망이나 통나무 장애물이 보이면 2단으로 가속해 주셔야 합니다.
석탄을 아끼는 기관차 운용을 그대로 보여드리고자 될 수 있으면 철도 분기점까지는 영상을 배속하거나 스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철도망을 돌파하면 브레이크를 사용해서 기관차를 멈추시고 두 번째 선로 조정 스위치를 이용해 선로를 오른쪽으로 변경하세요. 1번 차량 기지에서는 선로 조정만 하고 다시 기관차를 출발시키시면 됩니다. 석탄을 아끼는 방법이 두 가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되도록 후진을 하지 않으면서 운행하는 것입니다. 길을 잘못 들거나 선로 변경 지점을 지나쳐서 후진을 할 때마다 석탄 한 개로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추가적인 석탄을 사용하면서 지나가는 셈이 되니까요. 선로를 변경한 구간 바로 앞에 통나무와 철도망 장애물이 연달아 있으니 기관차를 다시 출발시킬 때는 최고 속도로 가속하셔야 합니다. 이제 앞을 막고 있는 탕커나물칸이 나올 때까지 계속 달리시면 됩니다. 석탄을 아끼는 또 다른 팁을 이참에 설명해 드리자면 기관차를 가속했다가 기어를 중립으로 변경해서 관성을 이용해 운행할 경우 좀 더딘 감은 있지만 도전 과제는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기어가 중립인 상태에서는 PSI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눈더미 장애물은 일반 속도로 지나가도 되니 속도를 높일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기관차 운행 중에는 N키로 지도가 열리지 않지만 원형 메뉴를 이용하면 현재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물칸은 그냥 툭 하고 부딪히기만 해도 밀려나니 철조망을 가속으로 돌파한 직후 기어를 중립으로 변경해서 일반 속도로 운행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부딪히기 직전에 제동을 걸어서 선로 변경 지점을 지나치지 않는 게 더 좋습니다. 열차에서 내려서 선로를 오른쪽으로 변경하세요. 다음 구간인 2번 차량 기지까지는 가속으로 돌파해야 하는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러니 중립기어 컨트롤을 최대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SAR로 가는 루트의 마지막 구간인 2번 차량 기지입니다. 스위치가 보이면 기관차를 멈추고 선로를 왼쪽으로 변경합니다. 그 후 차량을 들이받아서 선로에서 치우고 난 후 스위치를 이용해 선로를 다시 오른쪽으로 변경하세요. 대신 이 차량은 너무 살짝 밀게 되면 선로 변경이 안 되니 1단계 가속 상태로 밀어주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부딪힌 직후 브레이크로 기관차를 멈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열차에서 내린 김에 눈더미를 지나서 가장 멀리 있는 스위치도 오른쪽으로 변경하시고 주변에 있는 석탄을 어느 정도 수집한 후 열차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저는 도전과제 충족 수량인 50개를 넘지 않게 기존에 있던 30개와 더불어 추가로 석탄을 20개만 더 주워가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기관차에서 내릴 때 늑대가 너무 가까이에 있으면 HT를 눌러서 경적을 울리시면 됩니다. 이제 장애물에 따라 가속과 정속을 조절하면서 SAR이 있는 철도 분기점까지 이동하시면 됩니다. 철도 분기점에 도착할 때까지 가속이 필요한 장애물은 통나무 1개밖에는 안 남았습니다.
철도 분기점에 도착하면 파밍을 적당히 하시면서 SAR 헬기에 있는 응급의료 장비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I'll take it. Looks like this is the way to the SAR station. This will come in handy. There it is. The helicopter. That must be the SAR station. Found it! Tourniquet. Enough to give Donner a fighting chance. I better get back quickly. It's starting to get dark. 이제 기관차로 돌아와서 선로 변경과 후진을 이용해 기관차의 방향을 바꾼 다음 정비장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열차 운행과 관련된 영상을 2배속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차량 기지에 도달하면 기관차가 왼쪽으로 방향을 꺾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가속해서 철도망을 돌파해야 합니다. 이 상태로 세 번째 철도망을 돌파한 후 3번 차량 기지에서 첫 번째 스위치는 지나치시고 두 번째 스위치만 왼쪽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 차량 기지 선로에 있는 통나무 장애물을 돌파하기 위한 속도를 얻기 위해 다시 출발할 때는 시작부터 속도를 최고로 올려주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구간만 남았습니다. 앞으로 나올 통나무 장애물 중에서 2개의 통나무를 돌파한 후에는 선로 변경을 위해 멈춰야 하니 돌파 직후 기어를 중립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선로 변경 스위치가 보이면 기관차를 멈추세요. 여기서 선로를 변경하기만 하면 이제 더 이상 기관차에서 하차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석탄 사용 허용량이 남았더라도 마지막 철조망을 돌파해야 하니 너무 낭비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남은 장애물은 통나무 1개와 눈더미 1개, 그리고 철조망 1개입니다. 저는 석탄을 아껴 썼을 때 도전 과제에 몇 개 정도가 필요한지 확인해 볼 겸해서 남은 구간도 중립 기어 컨트롤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철조망을 돌파하시면 목적지인 정비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도착해서 헬러에게 말을 걸면 미션이 종료되고 숨겨진 도전 과제를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석탄을 이미 너무 많이 사용한 상태로 SAR에 도착하셨다면 트라우마 키트를 확보하고 나서 이번 차량 기지에서 하차한 후 출발점까지 도보로 돌아가셔도 도전 과제가 달성됩니다. 늑대의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비상용 스테로이드 6개를 연달아 사용하시면 정비장까지 계속 달려서 도착할 수 있습니다. 현실 시간으로는 9분 정도 걸립니다. 제가 실험 삼아 그런 방법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 이미 테스트를 해봐서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천해드리지는 않습니다.